일단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논란을 일으켰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의 거친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서 이만큼 역차별이 어딨냐라고 강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1년 동안 아무 보수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열심히 뛰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오랫동안 정치를 했으면 비서진이라든지 수행비서라든지 일정팀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호롤단신 그냥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의 강한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한, 무보수로 일한 청년, 그리고 대통령 캠페인 때부터 밤잠 못 이룬 청년이 능력을 인정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발탁된 게 이게 어떻게 사적 채용이냐, 이거야말로 역차별이다라는 게 장제원 의원의 반격이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최근에 민주당에서 논란,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바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주모 씨가 6급으로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께서는 후보 시절 때 캠프 선대위 때 정말로 핵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캠프 때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6급 그 청년 캠프 때 만난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뭐 거의 매일 봤죠. 매일 봤어요? 예, 그럼요. 그 일정 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였고 그 일정 팀이 일이 많습니다. 예.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지만 선거 때 후보의 일정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걸 얼마나 잘 수행해내느냐. 그래서 일정 팀은 거의 뭐 밤새고 뭐 돌아가면서 밤새든지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수석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일정을 알아야 기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취지라든가 의미, 메시지를 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팀에 매일 갔는데 매일 거기 가서 이제 만났고요. 고생 정말 많이 한 친구고요. 저는 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적 채용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안 맞거든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실에 선발돼서 갔다 그 자체는 뭐냐면 제가 뭐 능력이 있던지 예. 아니면 대선에 기여를 했던지,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절차, 임용 절차를 거치면서 저에 대한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됐다,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됐다 그러면 상당히 검증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사적 프레임이라는 걸 확 씌워가지고 검증도 안 하고 뭐 그냥 막 지인들 막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씌웠는데, 저는 처음에 그냥 뭐 저거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이틀 가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이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막 전사적으로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대변인 얘기하고 당대표 원내대표가 얘기하면서 이걸 키우는 걸 보고 야, 민주당은 정말 참 대단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서 근데 이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캠프에서 일하고 검증 다 통과해갖고 임용된 그 젊은이들을 명예훼손하는 겁니다. 인격살인하는 거예요. 왜 아빠 찬스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본인의 능력, 그 선거 기간 동안 무일푼으로 열심히 돈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존의 다른 직장도 그만두고 간 그런 친구들이 정권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한 그런 청년들을 갑자기 아빠 찬스 쓴 지인이라서 혜택 받아서 들어온 그런 그 명예훼손하고 인격살인하는 것은 정말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뭐 취재를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경선 때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 경선 당시에는 이분이 대통령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 선언을 했을 때 저를 아끼는 많은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야, 그 인기라는 것은 그렇게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먼저 하면 어떡하냐. 당신은 선거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 후보되든 당신은 픽업할 텐데 가만히 있지 왜 먼저 나서서 그렇게 지선하냐고 저한테 오히려 그 애정 어린 조언을 그런 식으로 했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 같은 걸 그만두고서 캠프에 합류해서 윤석열을
그 후보를 당선시켜서 그 노력한 열정과 패기와 그들의 노력을 이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6급으로 채용된 주모 청년은 캠프 때부터 열심히 일했던 청년이다라는 걸 보증한다라는 말이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캠프 때 본인의 직장을 그만두고 일했다라고 했는데 월급 쥐어졌습니까? 캠프 때는요. 경선 때부터 그다음에 본선 캠프 전혀 월급이라고 하는 게 나가지를 않고요. 무보수입니까? 예, 전부 다 전원 무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그런 시간과 그 노력 그런 것들을 일종의 기회 비용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서 저렇게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의 이런 뭐 사적 채용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사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 김정숙 여사 그 오래된 디자이너의 따님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프나 이런 데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딸인데 김정숙 여사님의 뭐 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갔을 때 저희가 굉장히 그거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전혀 문제 없고 필요한 인력이다. 그렇게 해서 채용했다라고 오히려 그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얘기하면요. 사실 지금 우리 그 좀 전에 말씀한 우리 주모 행정요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캠프에서 일하다 간 사람이고 그 디자이너의 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 안 인연과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건데도 그때 민주당에서 열렬히 변호를 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지금 이렇게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정권교체에서 매진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예. 이런 젊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용궁이다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그 용어가 나올 텐데 역관주의와 정실주의. 그러니까 역관주의와 정실주의. 역관주의는 우리가 대통령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된 마당에 미국이 그런 제도가 많아요. 모든 기관은 대통령의 지지 정당이 대통령이 된 정당이 다 먹는다. 그런 것이 이제 다원주의적 접근의 미국식이고요. 정실주의가 있습니다. 정실주의는 사실 영국 귀족들이 학연, 회련 이런 게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소위 말하는 패트로나이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후견인 제도의 측면을 보이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교묘히 결합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양수 의원처럼 이것은 사실은 도찐개찐에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뭐 헬스 트레이너가 있었다든지 뭐 혹은 디자이너의 딸이 있었다든지 역대 정부에서 소위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또 그 주변의 핵심 인물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채우는 데 있어서는 그런 여유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하나는 답변을 좀 잘못하고 있다. 권성도 원내대표. 예를 들면 뭐 몇 급인데 몇 급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혹은 지금 장제원 의원도 답변을 아주 자기는 정당하게 잘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무급으로 일한다. 그게 아무 이유가 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무나 1년 동안 무급으로 일할 수 있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부모가 일정 정도의 말하면 재산 기반이 있거나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관위이거나 동네 유지 뭐 검사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캠프 때 우리 아들 좀 맡겨줘 수행팀에 넣고 이래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열심히 했고 실적주의가 됩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누구 소개로 들어와서 캠프에 조인했더라. 일반 평민들, 일반인들이 보기에 1년 동안 무급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처럼 느껴진다. 그조차도 특권일 수 있다. 예, 아무나 아무 돈을 주지 않는데 일할 수 있는 조건인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고 예. 그것이 뭘 의미하냐? 집안에 돈이 많다는 것이고 또 혹은 정당에 줄을 댈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세심하게 봐야 될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얼마 전 인터뷰 내용처럼 채용 자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 채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어떤 표현이 너무 거칠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발언 송구하다, 전적으로 불찰이다. 청년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과 본질이 다르다. 캠프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한 청년들이 법령에 따라서 임용된 것이다. 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명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자,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실 채용 문제 관련해서 좀 표현에 대해서 SNS 통해 사과하셨는데요. 그 SNS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내대표님께서 청년들한테 좀 사과를 하셨는데 그건 잘 하셨다고 보세요? 그렇게 사과하셨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표현이 자. 거칠고 말씀하시고서 권성동 원대랑도 따로 자주 통화합니다. 자주 통화하고요. 어저께도 통화했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고 자주 권성동 대표하고 통화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장제원 의원도 진심 있게 받아들여 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